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뭘 새로 시작하겠어.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배우지도 못하는데, 이제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않을까. 퇴직 후에 아니면 60대, 7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가끔 깜빡하고 새로운 기술들은 너무 복잡하게만 느껴지죠. 그런데 정말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창조하고 만들고 표현하는 기쁨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0년 전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이에요. 늙은이의 한 즐거움은 붓 가는 대로 쓰는 일이다. 이 한마디 안에 담긴 깊은 지혜와 삶의 열정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57세의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셨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은퇴할 나이였죠. 그런데 그분은 그곳에서 18년을 보내시면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이 모든 불멸의 작품들이 바로 그 늙은 나이에 탄생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선생께서 이 일들을 의무감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있음의 환희로 하셨다는 거예요. 붓 가는 대로 쓴다. 는 이 표현을 보세요. 얼마나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 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창작의 기쁨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가장 즐거웠던 순간들이 언제였나요? 뭔가를 만들어낼 때,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자신만의 것을 표현할 때 느꼈던 그 설렘과 성취감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 이런 기쁨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사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체력도 기억력도 때로는 소중한 사람들도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움츠러들게 되고 새로운 도전보다는 안전한 것, 익숙한 것만 찾게 되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잃어가는 것들에 주목하기보다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풍성해진 것들에 집중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경험이고 지혜이고 성숙한 시각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풍부한 내면의 세계야말로 진정한 창작의 원동력이 아닐까요? 요즘 시니어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60세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수십만 구독자를 모으신 분, 70세에 그림을 배워서 개인전을 여신 분, 80세에 책을 쓰기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창작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기를 쓰는 것도 창작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창작이에요. 작은 화분에 꽃을 기르는 것, 요리를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것, 동네 모임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창작이고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살아있음의 감각,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쁨, 자신만의 색깔을 표현하는 즐거움 말이에요. 정약용 선생께서 붓 가는 대로 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걱정도 내려놓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말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진정한 창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이제는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는 재능이 없어. 너무 늦었어. 젊은 사람들만큼 못해. 라며 스스로를 한계 짓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모차르트는 35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베토벤은 50대에 9번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고흐는 37세에 생을 마감했지만 모네는 80세 넘어서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창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작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겪어보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여러분만이 가진 그 깊이와 진정성은 따라올 수 없어요. 정약용 선생께서도 젊었을 때는 관료로서 바쁘게 살아가시느라 진정한 학문의 깊이에 도달하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배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으시면서 오히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학문의 참된 가치를 깨달으시게 되었죠. 그래서 선생께서는 그 늦은 나이에도 붓을 놓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니, 그 나이였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붓을 잡으셨던 거예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가 가진 특별한 힘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더 중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 말이에요. 요즘에는 창작의 도구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붓과 먹만 있었다면 이제는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디지털 그림도 있고 음악을 만들고 싶으면 간단한 앱도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창작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느끼는 그 설렘과 성취감, 그 자체가 바로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한 즐거움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즐기면서 하세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겨주는 것, 젊은 시절의 추억을 글로 써보는 것,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작은 밴드를 만들어 보는 것, 요리 레시피를 정리해서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일들도 모두 소중한 창작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취미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신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활동들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창작 활동을 계속하는 시니어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뇌를 젊게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런 과학적 근거는 모르셨겠지만 직감적으로 아셨던 것 같아요. 창작하는 기쁨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삶의 활력을 유지시켜주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내가 뭘 만들어봤자 누가 봐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요즘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시니어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요. 젊은이들도 인생 선배들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 하고 같은 세대 분들끼리는 공감대가 더욱 깊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독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유배지에서 쓰신 글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쓰신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지식을 체계화하려고 쓰신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위해 쓴 글들이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살아오신 시간과 경험들은 정말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것을 글로, 그림으로, 영상으로, 어떤 형태로든 남겨두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는 과거의 지혜가 더욱 소중해요.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겪으셨던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오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창작 활동은 꼭 혼자 하는 일만은 아닙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글쓰기 모임, 그림 그리기 모임, 영상 만들기 모임, 이런 활동들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고 서로 격려하고 배우면서 더욱 즐겁게 창작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유배지에서 혼자만 공부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시면서 더욱 풍부한 사상을 만들어내셨죠. 창작은 혼자만의 고독한 작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소통의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혹시 나는 글재주가 없어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교가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경험과 감정이 담긴 이야기라면 설사 문장이 어설프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완벽하고 세련된 글보다는 조금 어설프더라도 진심이 담긴 글이 더 감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만이 가진 그 특별한 경험과 시각이야말로 어떤 기교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적으로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느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 때로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보다 더 순수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림에도 그런 특별한 매력이 있을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한 음정이나 복잡한 화성보다는 여러분의 감정과 추억이 담긴 멜로디 한 자락이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정약용 선생께서 붓 가는 대로 쓴다 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완벽하게 쓰려고 고민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라는 뜻 말이에요. 그리고 창작 활동을 시작할 때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는 마세요. 책을 출간해야지, 전시회를 열어야지, 이런 부담스러운 목표보다는 오늘 일기 한 줄만 써보자. 오늘 꽃 하나만 그려보자. 이런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점점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즐거운 경험이 될 거예요. 시간에 대한 생각도 바꿔보세요.
이제 늦었다. 가 아니라 지금이 적기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즐기면서 할 수 있잖아요. 정약용 선생께서도 만약 젊은 시절에 계속 관직에 머물러 계셨다면 그토록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기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유배라는 시련이 오히려 진정한 창작의 시간을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에게도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이제 정말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지금이 말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있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손도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창작을 포기할 이유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제약들이 새로운 창작에 영감을 줄 수도 있어요. 기억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더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고, 손이 느리니까 더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하게 되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다른 감각들이 더 예민해질 수도 있고요. 장애가 있는 예술가들이 오히려 더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나이로 인한 제약들도 여러분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정약용 선생께서도 유배지에서 책도 제대로 구하기 어렵고 문방구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그 모든 작품들을 써내셨잖아요.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창작 활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창작 활동이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유산이 되고, 친구들에게는 즐거운 선물이 되고, 사회에는 귀중한 기록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손주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든 작품들이 평생 간직할 보물이 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글을 쓰셨어. 우리 할머니가 이런 그림을 그리셨어.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 말이에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경험도 얻고 지혜도 얻고 여유도 얻고 자유도 얻죠. 이런 소중한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늙은이의 한 즐거움 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여러 즐거움 중 하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즐거움,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인 즐거움들은 줄어들지만 정신적이고 창조적인 즐거움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젊을 때는 몸으로 느끼는 즐거움이 컸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정신으로 느끼는 즐거움이 더 깊고 풍부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늙은이의 한 즐거움은 붓 가는 대로 쓰는 일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셨을까요? 200년 전 강진의 작은 초가집에서 57세의 나이로 유배를 시작하신 정약용 선생님. 그분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시간을 창작과 학문의 황금기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 정신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창작하고 표현하려는 열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소중한 본능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기 한 줄, 그림 한 점, 사진 한 장, 짧은 영상 하나, 무엇이든 좋아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더욱 생생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약용 선생님처럼 창작의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붓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고 즐겁게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여러분만이 가진 그 풍부한 경험과 깊은 지혜를 바탕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만의 작품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창작 이야기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용기가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창작의 기쁨에는 끝이 없다. 정약용의 정신으로